자, 오늘부터 디자인 패턴 좀 보도록 합시다. 디자인 패턴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는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통 어떤 식으로 해요? 뭐 일단 혼자 고민할 수도 있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모르면 이제 물어봐서 해결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동일한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죠. 찾아보고 그냥 갖다 쓰고 뭐 이런 형태로 하잖아요. 네,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유사한 것들을 이제 주변에 찾아봐서 그걸 약간 수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대부분 나와 있어요, 세상에는. 나와 있기 때문에 혼자서 다 하는 거는 약간 좀 힘들 수가 있죠. 힘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했던 거를 뭐 참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뭐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나쁜 거는 아니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해를 하고 배울 수만 있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은 유일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이제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혼합이 된 형태가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혼자 해결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좀 코웍을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디자인 패턴이라는 것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존에 누군가가 이런 스타일로 프로그램을 짰던 것들이 어느 정도 패턴화가 돼 있어서 그거를 이제 활용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디자인 패턴을 코드를 그대로 갖고 와서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패턴이니까, 패턴이란 말이 무슨 말? 동일한 모양이나 형태나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일치는 하지 않아요. 일치는 하지만 않지만 유사하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모아놓은 것이 되는데, 그래서 뭐 오늘 배울 것들이 이제 디자인 패턴이 뭐고, 그 다음 디자인 패턴을 왜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디자인 패턴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어떤 것들이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디자인 패턴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뭘 써야 되냐 이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로 되어 있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디자인 패턴이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서 좀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이제 패턴인데, 거기 보면 빨간 글자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자, 제너럴하고 그 다음 리유저블한 솔루션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재사용이 가능한 솔루션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제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에 해당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재사용성이 강하다, 뭐 재사용이 가능하다, 일반화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제 commonly occurred problem이니까 공통적으로 발생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재사용이 가능하고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패턴을 우리는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런데 완성되어 있는 디자인이 아니에요. 완성되어 있는 디자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1대1로 매핑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그 디자인은 아니란 얘기죠. 그죠? 어떤 뭐 코드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거를 다이렉트하게 완전하게 1대1로 변화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또 다르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템플릿이다라는 얘기예요. 템플릿. 그러니까 템플릿이니까 뭐 그냥 어떤 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왁구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들은 우리가 좀 추가를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어떤 템플릿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패턴은 어떤 형식화되어 있는 가장 좋은 연습에 해당이 되더라. 그러니까 best practice에 해당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어떤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뭐 샘플도 있겠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디자인 패턴이 어느 정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해당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뭘로 비춰줄 수 있냐면 structured approach에 해당이 돼요. 어떤 구조화되어 있는 접근 방법에 해당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코딩한다기보다는 중간 단계에 해당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중간 단계에 해당이 되는 어떤 구조화된 접근 방식이 우리는 디자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디자인 패턴이 이런 거다라고 딱 얘기를 하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맞게끔 그냥 갖다 쓸 수가 없어요. 요런 형태로 이제 짜면 괜찮다.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에요.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됐을 때 막 수정을 하거나 기존에 짜있던 코드를 계속 수정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제거를 하거나 기능을 제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코드가 어떻게 돼요? 되게 지저분해지죠. 그때 필요한 것들만 계속 수정을 하고 제거를 하고 다시 추가를 하고 동일한 코드에다가 그러면 되게 이제 코드 자체가 지저분해지고 한마디로 이제 걸레가 되는 거지. 걸레 코드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좀 더 큰 문제에다가 또 그 문제 사이즈가 더 커진다. 프로젝트가 커진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게 다시 보통 어떻게 돼요? 갈아엎죠, 여러분들은. 갈아엎어서 이제 좋은 방향으로 구조화돼서 프로그램 짜겠다라고 좀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또 짜다 보면 이전에 짠 거하고 비슷하게 나가. 그렇죠. 그런 경우를 많이 할 텐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디자인 패턴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 패턴이 이제 주요 뭐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가능하면 수정하지 말자. 고정되어 있는 거는 그냥 가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그냥 추가만 할 수 있게끔 필요 없으면 대체를 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자인 패턴이 이런 형태로도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디어가 뭐냐면 누군가가 이미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을 했어요. 사실은 해결을 했고 근데 이제 소스 코드는 공개를 안 하잖아요. 공개를 하지 않고 뭐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와 유사한 뭐 제품을 만들거나 게임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소스 코드를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없고 그런 형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디자인 패턴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좀 발전이 됐냐면 일단 누군가가 구조화를 잘 시켜서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어요.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그 다음 코딩을 해서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뭐 확장을 시키든 고민을 하든 이렇게 해서 계속 시스템을 디자인을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구현을 제대로 하고 구조화된 형태로 구조화 시켜서 프로그램 짜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형태의 패턴들이 발생이 되더라. 프로그램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프로그램 스타일이 어느 정도 좀 구조화된 형태로 좀 나오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어떤 그 패턴들을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우리는 디자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검증된 디자인 패턴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 패턴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패턴들이 모든 문제에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거꾸로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에 적합한 디자인 패턴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런 형태로 좀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디자인 패턴이 개발이 됐고 결국은 다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이외에 누군가가 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좀 갖고 있어요. 정리를 해 놔뒀어. 어떤 경우는 이제 뭐 라이브러리로 제공할 수도 있겠죠. 라이브러리로 제공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스 코드가 없으면 우리가 그거를 수정을 하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입맛에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 프레임워크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프레임워크 제공하면 딱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프로그램 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죠.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것보다는 좀 상위 개념이다. 유연하고 그 다음에 적용 가능하고 뭐 이런 형태가 이제 디자인 패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의 노하우를 우리가 쓰는 거기 때문에 더 적은 노력으로 비슷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다.
얘기예요. 근데 이제 디자인 패턴 공부하다 보면 어떤 친구들한테는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되게 좀 컴팩트하게 좀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인 로직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지금 설명을 했지만 정확하게 1대1로 갖고 와서 다이렉트하게 이제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디자인 패턴은 그 자체로 해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상황에 맞는 변형이 반드시 필요하겠고, 중요한 거는 그 패턴이 갖고 있는 어떤 뭐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습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애초부터 프로그램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비기너한테는 되게 어려워요. 디자인 패턴을 이해하는 거지. 그럼 어느 정도 좀 프로그램 짜보고 게임을 개발해보고 뭐 이런 친구들한테는 이해하는 것이 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느 정도 좀 적용하기가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아마 이제 그 디자인 패턴이 좀 명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팀 작업을 하다가 요거는 무슨 패턴으로 프로그램 짭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디자인 패턴의 특징이 뭐냐면 쓰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유연해요. 플렉서블해요. 유연하기 때문에 뭐 코드를 뭐 수정을 해서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되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추상화 수준으로 제공을 하더라는 얘기죠. 추상화. 그 다음 객체가 서로 느슨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게 결합 강도가 세면 문제가 많아지죠. 모듈러가 안 되는 거죠. 결합도 두 개의 객체가 결합도가 세. 그러면 하나의 객체에서 수정이 가해지면 다른 객체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결합도가 강한 거는 안 좋아요. 그래서 느슨하게 결합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와 좀 똑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하자면 리유저빌리티예요. 재사용성이 좋다. 결합 강도가 낮기 때문에 따로따로 좀 사용을 하는 것이 좀 쉽다는 얘기지. 그 다음 개념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A라고 얘기하면 상대방도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은 A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 그죠? 그래서 shared vocabulary이기 때문에 팀 작업할 때 되게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best practice를 이제 뭐 포착을 할 수가 있겠다. 예, 경험이 부족한 개발자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훨씬 더 많은 연습을 해줄 수가 있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는 이유, 혹은 디자인 패턴의 특징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디자인 패턴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뒤에 잘 보여요? 뒤에 잘 보이나요? 제 목소리도 잘 들리죠? 오케이. 제일 첫 번째 게 이제 크리에이셔널 패턴이에요. 이거는 객체를 생성하는 패턴. 그러니까 객체를 생성하는 메커니즘을 다루는 디자인 패턴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무기를 생성하는 공장을 뭐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 있죠. 팩토리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객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와 그러한 어떤 객체를 만들 때 편하게 좀 구조화되게 사용하는 그 기법이 이제 이런 패턴들이에요. 두 번째 거는 스트럭처럴 패턴이라고 이제 구조를 만드는 거. 어떤 것들을 조합을 해서 패턴을 만드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있는데 거기에 뭐 갑옷을 뭐 장착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스트럭처럴 패턴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 비헤이비어럴 패턴이야. 비헤이비어가 행동이잖아요. 액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객체들 상호에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비헤이비어럴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까이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아까 크리에이셔널 패턴이 이제 생성 패턴인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게임에서 어떤 공장을 짓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팩토리 패턴, 메소드 패턴이에요. 뭐 그런 경우는 이제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이용해서 그걸 구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싱글턴 패턴은 다 알잖아요. 싱글턴 패턴은 유일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것도 일종의 패턴이에요. 패턴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좀 이해를 할 텐데. 그 다음 스트럭처럴 패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데코레이트 패턴, 이게 빨간색으로 좀 표기를 해 놓은 거는 우리가 요 수업 시간에 배울 그 패턴들이에요. 그래서 데코레이터 패턴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객체에다가 장식을 하는 거예요. 뭐 아이템을 획득을 해서 뭐 뭔가를 자기한테 캐릭터한테 장착을 하는, 요럴 때는 이제 데코레이터를 써서 쓸 수가 있어요. 갑옷을 일단 장착을 했다가 뭐 갑옷을 벗고 다른 걸로 하고 뭐 이런 것들. 그 데코레이터가 우리나라 말로 뭐지? 데코레이터 하는 것이 꾸미다잖아요. 뭔가를 꾸밀 때 사용하는 그 패턴이라고 보면 돼. 그 다음 행위 패턴은 이제 옵저브 디자인 패턴, 그 다음 스트레티지 전략 디자인 패턴, 스테이트 패턴. 그러면 나중에 FSM도 배울 텐데 FSM도 일종의 하나의 패턴이에요. 행위 패턴. 그러니까 스테이트 패턴에 해당이 돼요. 스트레티지 전략 디자인 패턴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예를 들어서 근거리 공격, 뭐 원거리 공격, 근거리 공격 이런 것들이 공격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맞게끔 착착 그 교체가 가능하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략 디자인 패턴을 사용을 해서 써주면 되겠고, 업저브 디자인 패턴은 보통 이제 그룹에서 이제 좀 사용을 할 건데, 이제 하나의 정보가 바뀌면 그 그룹 내에 있는 모든 캐릭터들이 그 정보를 알 수 있게끔 해주는 보통 네트워크에 좀 사용이 될 수가 있겠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업저브 디자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크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겠고, 가까이 것들은 이런 식으로 되게 많아요. 많은 중에 그런 지금 여섯 가지 정도는 주로 많이 쓰이는 게 패턴들이니까 이 여섯 가지가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디자인 패턴을 어떤 디자인 패턴을 선택을 할 거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먼저 디자인 패턴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디자인 패턴이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일단 디자인 패턴을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요거는 요런 패턴으로 만듭시다. 구현을 합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디자인 패턴을 이제 제대로 숙지가 안 되어 있는 팀원하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면 그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 설명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먼저 개발자가 이제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먼저 잘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요러요러한 디자인 패턴을 씁시다라고 우리가 결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고민을 해야 되겠지. 아까 크리에이셔널, 스트럭처럴, 비헤비어럴 그런 디자인 패턴들이 여기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을 할 거냐. 그러면 그 카테고리에서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걸 쓸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을 변경을 할 건지 아예 때려치고 아예 새로 만들 건지 다 없고 새로 만들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약간 업그레이드 할 건지, 그 다음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서 어떤 디자인 패턴을 쓸 건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공부할 디자인 패턴들은 요 교재가 아니라 요 참고도서를 얘 있는 내용들을 할 거예요. 관심 있는 더 깊게 좀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헤드 퍼스트 시리즈 중에 디자인 패턴스에 관련된 책을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디자인 패턴이 뭐다라는 것은 여기까지 해주시면 알겠고, 대충 디자인 패턴이 뭐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좀 그림이 그려지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라이브러리처럼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이러한 유형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유형으로 만드는 이유는 가능하면 수정하지 않고 재사용이 가능하며 이런 스타일로 프로그램 짜게 되면 프로그램 스타일이야. 프로그램 스타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디자인 패턴이 뭐다라는 것은 여기까지 하시고 전략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더 보도록 할게요.